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위 쟁탈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오른 뒤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는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상장사의 시총 경쟁이 한동안 이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하루 5% 넘게 오르며 시가총액 2,080조 원을 넘어섰고요. 반면 삼성전자는 주가가 빠지며 시가총액 2,066조 원을 기록해 25년 7개월 만에 1위 자리를 내줬고요. 오늘은 다시 또 하이닉스가 장중한 때 8%대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전 닉스냐 아니면 닉스 삼전이냐 이 두 기업의 시총 경쟁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전날 9,100선에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는 오늘 5% 넘게 급락하며 8,500선대로 밀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지만 어제는 좀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까지 배포했죠? 그렇습니다. 우선주까지 포함을 하면 삼성전자가 아직 1위다, 시총 1위다라는 내용의 이 반박 자료를 냈던 건데요. 내부적으로도 직원들 사이에선 시가총액 순위가 뒤바뀐 주요 증권사 화면이 공유가 되면서 자존심이 상한다, 결국 올 일이 왔다 이런 반응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시총 1위에 올라섰지만 어쨌든 증권사 순위 화면에서 국내 증시를 대표하던 삼성전자가 한때나마 2위로 내려간 장면, 상징성이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SK하이닉스의 이런 성과,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이루라 기자가 전문가에게 이 상황을 한번 물어봤죠. 네, 물론 어제 일이긴 하지만요. 이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수 있었던 건 여러 사업이 섞여 있는 삼성전자와 달리 이 SK하이닉스는 순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이 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7월 말에서 8월로 예상이 되는 이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유도했다라는 건데요. 관련해 염승환 LS증권 이사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뭐 하이닉스가 H&M부터 먼저 잘한 건 맞으니까 그 영향도 물론 있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역전한 건 수급 때문인 것 같아요. 8월에 나스닥 상장 가능성도 있고, 그게 이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밸류를 받게 되잖아요. 지금은 완전 메모리 시대니까. 삼성은 섞여 있고, 하이닉스는 좀 그래도 하나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하이닉스가 성장한 건 맞지만, 저는 ADR이라는 그 이벤트가 하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하이닉스 쪽에 좀 베팅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게 마무리되면 다시 삼성이 또 어쨌든 이익은 삼성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어제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서면서 투자자들과 온라인상에서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는 시점이 곧 붕괴의 시그널이란 한 증권사의 분석도 주목을 받았었죠. 네, 지난달 18일 한 증권사의 연구원이 기업 이익 증가에 기반한 현재 강세장의 종료 시그널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시점이라며 코스피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두 종목의 시총 역전을 제시했던 건데요. 실적 규모의 역전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 과열만으로 시총 1위가 바뀌는 현상은 이 버블의 정점이자 붕괴의 전조 증상이란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2000년 닷컴 버블 정점에서 시스코 시스템즈가 S&P 500 최대 기업 자리에 잠시 올랐던 일을 예로 들었는데요. 시스코의 경우 실적보다 기대감이 먼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주가 과열로 1위가 바뀌고 이후 나스닥 지수가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진입해 버블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하이닉스의 삼성전자 시총 역전을 전망해 내놓은 이 분석이 과연 맞아떨어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닷컴 버블 붕괴 때와는 좀 현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 AI 시대를 잘 타고 막대한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삼전 닉스가 연일 신고가를 쓰는 요즘 가지고 있는 주식은 그대로 두되 고점 신규 매입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조언입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 분석 이어서 들어보시죠. 가능성 저는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왜냐면 지금은 닷컴버블도 아니고 AI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기업 가치는 저는 배신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삼성 닉스도 다 몰리니까 돈이 글로 쏠려서 그런 거죠. 그래서 괜찮은 기업은 그냥 버티시면 되고, 좀 그 안에서도 안 좋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 빨리 쳐내야 돼요. 이런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 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단타 매매가 성행하며 증권사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면서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말한 건데요.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9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그 리스크가 있는 투자인데도 쿨링 다운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매 수수료가 많게는 10조가 아마 넘을 거로 추산되는데 시총의 거의 50%, 작게는 40%, 많게는 70% 정도까지를 수수료로 내시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앞서 정부는 환율 안정과 투자 상품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달 27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익, 고위험성 상품을 레버리지 상품이라 하는데요. 그리고는 이 한 달 만에 금감원장이 이 결정을 후회한다라고 한 겁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또 이 상품을 급하게 준비한 것 같다.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상태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결국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B2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죠.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사들인 규모도 커진 겁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증시 신용거래 융자 잔고, 그러니까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이 38조 4,786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전 거래일보다 무려 4,99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달 29일 기록한 종전 최고치 38조 226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예금이 줄어들고 대출이 늘어나는 등 이탈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은행에서 증시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 정기예금 잔액은 431조 771억 원으로 지난해 6월 말 4,555조 6,857억 원에서 24조 원가량 줄어들었고, 또 올해 3월 말에 비해선 5조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